누구를 위한 평가전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실익이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유럽파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유단히 많은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어 많은 팬들이 제발 한국에 오지 마라 라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손 선수는 휴식도 특혜일 수 있다. 태극마크는 늘 소중하다며 또다시 뻑뻑한 고구마를 씹는 것처럼 우리 팬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말했죠. 사실 손흥민 선수 마음도 이해됩니다. 아시안게임 멤버들도 쉬지도 못한 채 소집됐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K리거들도 지칠 대로 지친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최정예를 모아놓고 치르는 평가전 상대는 튀니지와 베트남이었습니다. 튀니지와 피파 랭킹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쳐도 베트남은 동남아 팀을 국내로 초청해 평가전을 치르는 건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주던 시절인 무려 32년 전 이후로 처음입니다. 평가전 추진 단계부터 제기됐던 누구를 무엇을 위한 평가전인가에 대한 의문만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베트남전은 1964년 숙명여대 아래 효탕 운동장에서 열린 이후 무려 59년 만이죠. 30년 넘게 국내에서 동남아 팀들과 평가전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럽파 등 최정예를 소집해 평가전을 치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를 굳이 동남아 팀과 치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 팬들은 소니를 향한 더욱 많은 걱정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데다가 토트넘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에서도 연일 좋은 성적을 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팬들은 손흥민의 컨디션과 건강을 고려해 제발 먼 곳까지 오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잠시도 지체 없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캡틴으로 임명된 손흥민은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는 9월에만 6골을 폭발시킬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못한 게 아니라 케인과 콘테의 합작으로 손흥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오늘은 영국 현지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 토트넘의 완전한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손흥민의 한국식 라커룸 기강 잡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를 붙잡기 위해 케인을 능가하는 수준의 재계약을 준비했다는 토트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리그 1위 등극을 축하하는 동시에 올 시즌 들어 이렇게까지 갑자기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토트넘 내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질주는 그 어떤 축구 전문가나 축구 도사들조차 예상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색다른 접근법으로 토트넘의 활약을 분석해 영국 현지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풋볼 런던은 선수들의 SNS와 인터뷰를 분석해 나름의 근거를 내세웁니다. 바로 우리와 동료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한 선수들의 언어를 분석한 건데요. 실제로 손흥민이 주장이 된 후 토트넘 선수들 간의 우정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기 스스로보다 다른 선수들을 먼저 챙기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넘쳐나는 건데요. 기자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 토트넘 라커룸에 한국 문화가 스며들었다. 소니의 따뜻한 리더십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캡틴을 중심으로 팀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서양 문명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설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예외다. 우리 토트넘, 우리 캡틴, 우리 팬들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돈과 명예를 쫓아 달려오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직전 루턴타운전에서 이적 후 첫 득점을 기록한 판더팬의 SNS에는 팬들보다 토트넘 동료들의 칭찬이 가득해 보고 있으면 흐뭇해 닭살이 돋을 정도인데요. 그의 글에는 동료 선수들의 축하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첫 골을 넣은 어린 선수의 SNS 글 하나만 봐도 지금 토트넘 라커룸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EPL 축구도사들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잉글랜드 현지 언론들은 초심자의 운이라며 금세 시들 것이라 폄훼하는 논조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동양인 특유의 착하고 조용하기만 한 특성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가 능통한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생각하며 뛰는 축구 지능도 높으며 무엇보다도 감독과 동료들의 신임을 동시에 얻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끝인가요? 인성이라는 두 글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품격도 돋보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심지어 여러 해 동안 살아있는 레전드 대우를 해주던 친정팀을 욕하는 케인이 보란데 토트넘을 새로운 팀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손흥민의 일대 과업이었는데요. 소니는 주장이 된 순간 책임감을 갖고 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선언한 것을 정말 빨리 실현했습니다. 주장이 된 손흥민은 단번에 토트넘 라커룸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일에 힘쓴 것 같습니다. 유쾌하면서도 친근하지만 경기에서는 미친 승부욕을 가지는, 즉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는 분위기를 전파한 건데요. 지난 시즌까지는 요리스, 케인, 다이어가 주장단을 구성하며 오로지 케인 중심의 전술, 그에게만 패스해야만 하는 암묵적 룰과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던 라커룸이 이제는 회복과 치유와 응원의 공간이 되었다고 하죠.
손흥민 주장과 로메로, 메디슨 부주장의 리더십 덕분에 이제 토트넘은 어린 선수들과 베테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페사르와 히샬리송 등도 손흥민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일에 열을 올릴 정도죠. 실제로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주장단의 변화가 토트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실제로 주장이 된 손흥민은 올 시즌부터 처음으로 원정 경기에 찾아온 토트넘 팬들에게 동료 모두를 데리고 인사를 다니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부진하던 히샬리송의 길을 살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최고의 리더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죠. 풋볼 런던의 기자 알레스 데어 골드는 이런 변화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토트넘은 새 주장과 함께 변화된 라커룸 환경을 가지게 됐다. 단 라커룸에서 손흥민이라는 리더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 그는 놀 땐 놀더라도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입하고 있는데 이런 리더십 덕분에 토트넘은 축구를 즐기면서 경기에서는 승리욕에 불타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라고요. 그래서인지 토트넘도 캡틴을 예우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재계약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 더선은 그는 주연보다 조연, 따뜻한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하나로 묶었다. 해리 케인은 이제 더 이상 토트넘의 관심사가 아니다. 토트넘은 현재 논의 중이었던 계약 연장 대신 손흥민에게 케인에게 지급하던 수준 이상의 완전히 새로운 새 계약으로 보상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웬일인지 대머리 레비 회장이 꽤나 의미 있는 예우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토트넘에 처음 둥지를 들며 5년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2018년 7월 새로운 5년 재계약에 이어 2021년 7월에는 계약 기간을 2025년 6월까지 연장한 상태죠. 다만 구단이 1년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죠. 그런데 이제 손흥민은 그냥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토트넘 역사에 남는 진정한 레전드로 우뚝 솟았죠.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을 리빌딩하고 매번 이적의 유혹 속에서 우리 팀 토트넘을 택하는 의리와 뚝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구단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 북런던 더비인 아스널 원정에서 2골을 쓸어 담으며 1993년 6월 존 핸들이 이후 처음 기록한 토트넘의 자존심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라이벌 의식은 대역사를 기록한 손흥민에게 단번에 가리스 베일, 해리 케인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현금 뭉치를 준비한 겁니다. 손흥민은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하나로 3억 3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90억 언저리죠. 하지만 해리 케인이 미넨으로 떠나기 직전에 받았던 20만 파운드, 즉 3억 2,888만 원을 벤치마크해서 비교하면 손흥민이 이번에 새로 받을 연봉은 약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토트넘 구단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주겠지만 구단은 파격적으로 새로운 대형 재계약 체계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빠르게는 몇 주 내,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 정해질 것이라 하죠. 하지만 우리 손 선수가 당장 계약서에 싸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손흥민은 늘 토트넘과 함께하길 원했고 재계약에 긍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수차례 이적설이 돌았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또다시 소니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며 축구 팬들의 관심과 토트넘 팬들의 불안감을 동시에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피차이스는 소니는 그라운드에서의 다재다능한 능력에 더해 새롭게 증명된 리더십도 갖췄다. 최근 레알은 무서우리만큼 소니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죠. 앞으로 눈이 내릴 때쯤이면 분명 손 선수의 향후 5년여 모습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건강하길 또 멋지게 경기하기만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